안녕하세요. 건강지식사전입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 건강을 응원하는 건강지식사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습관들, 바로 식사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마 내가 평소에 하던 행동인데 하고 깜짝 놀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은 국내 주요 병원 내과 전문의들의 실제 조언을 토대로 구성했으며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꿀팁까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식사 후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특정 행동은 피해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은 역류성 식도염의 지름길입니다. 식사 후, 특히 푸짐하게 드셨을 때, 너무 배부르니 소파에 벌러덩 눕고 싶고 침대로 직행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으시죠? 피곤이 몰려와 눈꺼풀이 스르륵 감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편안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우리 위장 건강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 아산병원 김유진 교수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아주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때 몸을 눕히게 되면 위 속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거꾸로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점차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위와 식도 사이의 문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위식도 괄약근의 기능 또한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더 쉽게, 그리고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목이 쓰리거나 트림이 자주 나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라면 지금 이 습관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만성적인 통증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거나 가볍게 신문을 보거나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 내용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고 소화 활동도 원활해져 위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철이면 더욱 간절해지는 습관, 바로 찬물, 특히 얼음물 마시기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시원한 얼음물 한 잔 크으하고 마시면 갈증이 싹 해소되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식사 직후에 벌컥벌컥 찬물을 들이키는 것은 우리 위장에 아주 큰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박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식물을 소화하느라 따뜻하게 활동하고 있던 위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면 위 점막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위의 운동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열심히 운동하던 근육에 갑자기 차가운 얼음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놀라서 경직되겠죠? 우리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로 소화불량은 물론 속쓰림이나 위염까지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속이 불편한 것을 넘어 만성적인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찬물은 췌장 기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소화효소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식후에는 어떤 음료가 좋을까요? 정답은 따뜻한 음료입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처럼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음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들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소화 효율을 높이고 위장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답니다. 마치 따뜻한 물로 몸을 녹여주듯이 위장에도 따뜻한 온기를 선물해주세요. 세 번째는 식후 과일 섭취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후식은 역시 과일이지 하시며
디저트 개념으로 상큼한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달콤하고 상큼한 과일은 분명 건강에 좋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이정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 속에는 당분과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식사 직후 위에서 다른 음식물과 만나면 발효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위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과로 위에서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되어 소화가 지연되고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지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단순한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특히 당뇨 환자분들께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포도, 바나나, 망고처럼 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식후 바로 먹으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건강하게 과일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은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뒤, 즉 위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간식처럼 따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도 당지수가 낮은 사과, 베리류 등을 선택하시고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과일 섭취 습관으로 당뇨 걱정 없이 과일의 영양을 온전히 누리세요. 네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나만의 여유라고 생각하며 즐기는 행동입니다. 바로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 혹은 흡연입니다. 식후 커피 한 잔은 식사를 마무리하는 루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위장에는 전혀 여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급격하게 촉진시켜 위 점막을 자극하고 이는 속쓰림이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분들이나 평소 위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또한 카페인은 우리 몸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평소 빈혈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더 심각합니다. 담배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유해 물질은 위 점막의 혈류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위산 분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위염과 위궤양, 더 나아가 위암의 위험까지 크게 높입니다. 식후 흡연은 이러한 악영향을 더욱 증폭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식사 후 커피는 최소 1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도 하루 1-2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따뜻한 허브차입니다.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허브차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 식후에 마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흡연은 당연히 끊으시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바로 식사 후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개운하게 식사를 마친 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지만 이 또한 우리 몸에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림대병원 이재호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 활동을 위해 위장으로 혈류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혈류가 갑자기 피부 쪽으로 몰리게 되어 정작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위장은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혈류의 급격한 변화는 어지럼증이나 심할 경우 실신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을까요? 식사 후에는 최소 4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지난 뒤에 목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샤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할 시간을 충분히 준 후에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제까지 소개한 5가지 식사 후 절대 피해야 할 행동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둘째,
찬물 대신 따뜻한 물 마시기. 셋째, 과일은 한두 시간 후에. 넷째, 커피와 흡연은 1시간 후에. 다섯째, 목욕은 40분 1시간 후에. 이 5가지는 누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화기 건강은 물론 혈액순환, 혈당 관리, 그리고 전신 건강까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65세 박모 씨는 식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만성적인 속쓰림과 목 이물감으로 병원을 찾았고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죠. 식사 후에는 무조건 30분 이상 앉아있는 습관으로 바꾼 후 놀랍게도 속쓰림과 이물감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어 약 복용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70세 김모 씨의 사례입니다. 김모 씨는 여름은 물론 사계절 내내 식후 시원한 냉수를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 통증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위염 진단을 받았죠. 식후 냉수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위장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식사 후 불편함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1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 씨는 평소 빈혈이 있어 꾸준히 철분제를 복용 중이었는데도 좀처럼 빈혈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식사 직후 마시는 커피 습관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식후 커피를 끊고 철분제 복용 시간을 조절하자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덕분에 늘 피곤했던 몸도 훨씬 활기차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지키셔도 여러분의 소화기는 한결 편안해지고 전신 건강은 물론 활기찬 일상까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보세요. 저희 건강지식사전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